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번 포항 지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 나왔는데 진짜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을 두고 그런 말 하는 거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공격할 타이밍입니까? 네. 그리고 관역 설정이 제대로 된 거 맞나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인터넷이나 이제 TV에서 좀 이재민의 모습 보셨죠? 네. 근데 네. 저희도 이제 직접 이 지진 공포를 겪은 포항 주민들 인터뷰도 하기도 했는데 네. 이 불안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잠이나 제대로 주무실 수 있는지 정말 걱정이에요. 네, 날씨도 지금 너무 추워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네네. 저는 보니까 뭐 이제 그 이주 여성으로 보이는데 엄마 품에 안겨서 우유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임시 대피소인 체육관에서 구호 상자를 책상 삼아서 네.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모습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예. 지금 이번 지진으로 일단 그 인명 피해자가 7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70여 명이 다쳤는데 12명은 네.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특히 옥상에서 떨어진 돌에 맞은 70대 여성이 수술을 받았는데 예.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네, 그리고 이재민 1,800여 명이 지금 체육관 등 9곳에서 임시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주택 파손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진짜 이제 날도 추워지고 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죠. 네, 다행히 정부가 이재민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 공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 네네. 가지고는 좀 역부족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LH공사 빈집 160채에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당장 급한 사람들은 바로 수험생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구호 상자 이걸 네. 책상 삼아서 공부하는 수험생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 시험장 상태 점검이 끝났습니까? 네, 일단 교육부가 포항 지역 수능 고사장 14곳을 점검을 했는데요. 예. 9곳은 피해가 없거나 미미한 곳으로 나타났고 지금 5곳이 재점검이 필요한 곳으로 나타났는데 오늘까지 이제 점검을 마친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의 80% 이상은 포항에서 시험을 보기 원하는 것으로 이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네네. 교육당국이 21일까지는 고사장이 변경되는지 여부 그리고 새 고사장이 만약에 된다면은 어디인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항시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시립 도서관 등에서 공부방이 개방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며칠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근데 여진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다행히 뭐 어제보다는 빈도가 줄어들긴 했는데 예. 여전히 아무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7분쯤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25분쯤에 각각 2.1 규모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오후 6시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여진이 51차례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외과 의사 경력 2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큰 기생충을 관장에서 본 적이 없다. JSA를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의 총상을 치료하고 있는 수원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그저께 이제 브리핑에서 한 네네. 말이거든요. 네네. 오늘 뉴스웨브에서는 이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귀순한 병사는 2차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데요. 네. 북한에서도 JSA 경비 요원으로는 최정예 장병을 투입하는데 이제 그만큼 귀순 병사도 북한군의 평균 체격에 비해서는 신체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순 병사에게서 최장 27cm에 달하는 기생충 성충 수십 마리가 발견되면서 북한에 지속되는 식량난이나 열악한 위생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갈라서 볼 부분들 좀 있을 것 같아갖고 저희가 이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서민 교수 잠깐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연결하네요. 네네. 네. 교수님,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이 귀순병사에게서 발견된 기생충, 뭘로 추정을 하세요? 회충이죠. 전형적인 회충입니다. 아, 전형적인 회충입니까? 예. 색깔을 보나, 예.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이제 기생충이 나온 걸 가지고 이것이 이제 북한에 지속되는 식량난을 입증하는 하나의 어떤 예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식량난이 있다고 뭐 기생충이 더 많은 건 아니고요. 네네. 어차피 식량난이 있으면 사실 기생충들도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니까 꼭 그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냥 그것보다도 위생 상태가 안 좋고 아. 환경이 되게 언짢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이게 단순한 궁금증이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릴 때 그러니까 뭐 이게 학교에서 항상 용병 검사했고 그때 다 회충 이런 거 많이 나왔고 근데 그때 새끼 다 먹긴 먹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식량난하고 기생충하고 연결이 될 수 있나 싶어서요. 이게 그 회충이 네.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먹을 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도 크게 우리는 밥 한 숟갈 더 먹으면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근데 북한처럼 이렇게 식량이 좀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뭐 영양실조 같은 걸 일으켜서 애들이 좀 키가 안 자라고 뭐 발육이 좀 지연되고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더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그 귀순 장병의 이제 어떤 신장 키 이야기도 계속 나오던데 이게 그럼 기생충하고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영양 결핍이 되면은 네. 키가 애들이 안 자라게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60년대보다 키가 훨씬 커진 거는 네. 영양 상태가 좋아진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위생 상태는 뭐 이거는 뭐 직결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위생 상태는 뭐 100% 직결되고요. 예. 못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네. 아무리 구충제를 뭐 줘도 다음날 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생충알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분별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 열악한 위생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걸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야채 키울 때 뭐 대변을 비료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맞아요. 예, 예. 대변이 제일 좋은 비료인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생충 박멸을 위해서 그 당시 인분 비료를 못 쓰게 한 게 좀 효과를 봤는데요. 네. 북한은 아직도 그런 식으로 야채를 키우는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뭐 김치 같은 거 담궈 먹어도 예. 그 김치 양념에 오래되면 얘가 죽지만 예.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그래도 2,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살면서 사람에게 이제 감염이 됐죠.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에 중국산 수입 김치에서 기생충알 발견됐다고 그때 파문 나고 막 이러지 않았었나요? 예,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요. 예. 그거는 좀 우리가 오버한 거였고,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의 충알이 아니라 돼지의 충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의 변을 비료로 썼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산 김치에서 알이 있었다는 얘기는 유기농이라는 그런 증거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또 그때 그 상황이 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였군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냥 좀 침착하게 그렇구나 생각했으면 되는데 다들 난리 나서 구충제 사먹고 그랬던 게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기생충 거의 박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해안가나 뭐 바닷가 사시는 분들이 해산물을 워낙 많이 드시니까 그 안에 드신 거를 이제 있는 거를 먹고 감염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2%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뭐 좀 후진국형 있는 건 다 박멸이 됐죠. 그렇군요. 지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이 기생충 검사도 실시한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뭐 북한의 상태를 전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제 탈북자들이 오시니까 그들을 이제 조사하면은 기생충이 사실 없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서 탈북하는 그런 분들한테 기생충 검사를 그냥 의무적으로 탈북하는 동시에 그냥 해서 구충제 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서로 좋을 수 있는데. 그냥 구충제 하나를 먹으면 그 대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퇴치가 되는 기생충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충 50마리 정도 있었다는데 이것도 사실 기생충을 한 번만 먹으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인터뷰를 들으니까 북한의 좀 실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가슴이 아프고 일단 무엇보다도 좀 북한군 병사 좀 회복했다 이런 소식부터 들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듣고 한 분이 애청자께서 어떤 문자를 주셨냐면 북한에 다른 것보다 이 구충제 이걸 좀 인도적으로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또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식량 공급도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요. 네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앞으로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전해드렸죠.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증을 확보한 건가요? 네, 그 입증 자료가 이제 회계장부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거든요. 뉴스원이 검찰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 등이 적혀 있는 회계장부를 확보를 했고
예.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 원을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자수서도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돈을 건네 해당 연도나 달까지 특정을 한 거죠. 네네. 네. 이 전 원장은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보고로 특활비 전달을 제가 했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또 당시 예산안 심사에서요.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문제 삼으면서 예산 축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에 대응할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으니까 실세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네.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봐달라고 로비를 좀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좀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있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갔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런 것을 전해졌거든요. 네, 이 전 원장이 그것을 보고 특활비가 저렇게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실세라고 생각해서 특활비를 갖다 바쳤다면 네. 바친 곳이 국정원만이었을까? 라고 하는 상식적 궁금증이라고 합시다. 네. 상식적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수사권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웨브 시간인데요. 방금 전에 속보가 떴네요. 최순실, 안종범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재발부됐다라는 그런 지금 속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양 기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아까는 이제 귀순한 북한 병사에게서 발견된 기생충 문제 놓고 북한의 상황이 어떨지 좀 가늠해봤고요. 네. 이번에 뉴스 해부에서 다룰 해부 재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입니다. 지금 미국 방문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미국 방문 중인데 이제 추 대표가 한 발언을 두고 오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좌충우돌 하이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추 대표가 미국 가서 좌충우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뭐라고 했길래 이런 말이 나옵니까? 네, 추 대표가 이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한미 FTA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 건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이제 15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추 대표가 미국 상무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들과 면담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수신문이 추 대표의 행보를 좌충우돌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을 인용해서 정제되지 않은 자기 주장은 국익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외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정부도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산하협통상자원부가 한미 FTA 폐기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고 어느 일방의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제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 FTA를 깰 생각이 없고 가급적 타결해서 유지하려고 하지만 미국 안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굴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폐기 가능성을 실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국위까지 거론한 이유는 여당 대표가 정부의 방침과 엇박자를 보여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인식 때문일 텐데요. 네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과 추 대표의 발언이 엇박자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겁니다. 추 대표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봤거든요. 예. 김 의원도 한미 FTA 폐기 검토 이야기는 김현종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추 대표가 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엽 의원이 밝힌 게 하나 더 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FTA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좀 그 의회 쪽하고 정부 쪽이 굉장히 다른데요. 의회 쪽은 트럼프의 FTA 재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의회 쪽은 재협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대신에 이제 정부 쪽 그 무역대표부나 상무부 쪽은 굉장히 강경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 내 분위기가 이렇게 갈리고 있다면 그러게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전략 가운데 하나가 우리도 이제 강대강으로 간다 이런 전략이라고 본다면 예. 패기도 불사하겠다 이런 발언 꼭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회를 자극을 해서 미국 의회가 다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뭐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미국 측에도 막대한 손해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 예, 우리도 이런 카드를 좀 던져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정부하고 엇박자는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전병헌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드디어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네. 날짜가 나왔거든요. 네. 20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피의자 신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전 전 수석은 그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서 롯데 홈쇼핑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자신은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혐의를 좀 강하게 부인을 했었죠. 그러게요. 이거는 네. 먼저 검찰 불려 가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그나저나 이제 그러면 이 정무수석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뭐 청와대 관계자들 동료로 지냈으니까 좀 마음은 아플 텐데,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고 동료애가 있으니까 이번 주말은 좀 건너뛴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다음 주쯤에나 해서 이제 후임 인선 논의에 들어간다는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이번에 전해드린 뉴스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분노 유발 뉴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거든요. 뭔데요?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에다가 이런 권고를 했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게 사죄하고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하라. 이런 권고를 내린 건데 예. 일본 정부 관계자가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오늘 이제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분노 유발 뉴스가 아니라 네. 욕 튀어나오게 만드는 뉴스네, 이거는. 진짜 근데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욕을 같아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방송이니까. 네. 아우, 진짜. 예. 네, 너무 화가 나죠. 네. 그리고 이제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요. 네. 인권이사회의 권고 보고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라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면서 이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국내 정치 상황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과 관련해서도 한마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전 원장하고 일본하고 무슨 관계냐 보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전 원장이 주일 대사를 했고요. 맞아요. 예. 한일 위안부 합의도 이제 뒤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스가 장관이 네. 뭐 구속과 상관없이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 좀 덮고 넘어가고 싶은 모양새인데 뭐 있었던 일이 없던 일이 되진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약간 황당한 게 이병기 전 원장이 그러면 막후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설령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구속에서 다시 위안부 합의 이야기를 일본 장관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사실 네.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도 좀 보여지는데 네. 확실치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내정 네. 간섭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하여간 이 일본의 이 아베 내각이 갈수록 이 정도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비단 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뭔가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새 정부에서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욕은 참아야 되는 거죠. 네. 속으로 바깥에서 이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잠자느니까.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양아람 기자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갈라서 볼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갖고 저희가 이 당국대 의대 기생중학교실 서민 교수 잠깐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연결하네요. 네네. 네. 교수님,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이 귀순병사에게서 발견된 기생충, 뭘로 추정을 하세요? 회충이죠. 뭐 전형적인 회충입니다. 아, 전형적인 회충입니까? 예. 색깔을 보나, 예.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이제 기생충이 나온 걸 가지고 이것이 이제 북한에 지속되는 식량난을 입증하는 하나의 어떤 예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식량난이 있다고 기생충이 더 많은 건 아니고요. 네네. 어차피 식량난이 있으면 사실 기생충들도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니까 꼭 그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거 그냥 그거보다도 위생 상태가 안 좋고 환경이 되게 언짢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이게 단순한 궁금증이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릴 때 그러니까 뭐 이게 학교에서 항상 용병 검사했고 그때 다 회충 이런 거 많이 나왔고 근데 그때 새끼 다 먹긴 먹었거든요. 지금 시립 도서관 등에서 공부방이 개방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며칠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근데 여진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다행히 뭐 어제보다는 빈도가 줄어들긴 했는데 예. 여전히 아무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7분쯤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25분쯤에 각각 2.1 규모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오후 6시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여진이 51차례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외과 의사 경력 2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큰 기생충을 관장에서 본 적이 없다. JSA를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의 총상을 치료하고 있는 수원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그저께 이제 브리핑에서 한 말이거든요. 네네. 오늘 뉴스웨브에서는 이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귀순한 병사는 2차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데요. 네. 북한에서도 JSA 경비 요원으로는 최정예 장병을 투입하는데 이제 그만큼 귀순 병사도 북한군의 평균 체격에 비해서는 신체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순 병사에게서 최장 27cm에 달하는 기생충 성충 수십 마리가 발견되면서 북한에 지속되는 식량난이나 열악한 위생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식량난하고 기생충하고 연결이 될 수 있나 싶어서요. 이게 그 회충이 네. 뭐 우리처럼 먹을 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도 크게 우리는 밥 한 숟갈 더 먹으면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근데 북한처럼 이렇게 식량이 좀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뭐 영양실조 같은 걸 일으켜서 애들이 좀 키가 안 자라고 뭐 발육이 좀 지연되고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더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그 귀순 장병의 이제 어떤 신장 키 이야기도 계속 나오던데 이게 그럼 기생충하고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영양 결핍이 되면은 네. 키가 애들이 안 자라게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60년대보다 키가 훨씬 커진 거는 네. 영양 상태가 좋아진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위생 상태는 뭐 이거는 뭐 직결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위생 상태는 뭐 100% 직결되고요. 예. 못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네. 아무리 구충제를 뭐 줘도 다음날 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생충알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별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 열악한 위생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걸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야채 키울 때 뭐 대변을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번 포항 지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 나왔는데 진짜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을 두고 그런 말 하는 거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공격할 타이밍입니까? 네. 그리고 관역 설정이 제대로 된 거 맞나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인터넷이나 이제 TV에서 좀 이재민의 모습 보셨죠?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직접 이 지진 공포를 겪은 포항 주민들 인터뷰도 하기도 했는데 이 불안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잠이나 제대로 주무실 수 있는지 정말 걱정이에요. 네, 날씨도 지금 너무 추워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저는 보니까 뭐 이제 그 이주 여성으로 보이는데 엄마 품에 안겨서 우유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임시 대피소인 체육관에서 구호 상자를 책상 삼아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이번 지진으로 일단 그 인명 피해자가 7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70여 명이 다쳤는데 12명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옥상에서 떨어진 돌에 맞은 70대 여성이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민 1,800여 명이 지금 체육관 등 9곳에서 임시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주택 파손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날도 추워지고 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죠. 네, 다행히 정부가
이재민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 공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 네네. 가지고는 좀 역부족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LH공사 빈집 160채에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장 급한 사람들은 바로 수험생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구호상자 이걸 네. 책상 삼아서 공부하는 수험생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 시험장 상태 점검이 끝났습니까? 네, 일단 교육부가 포항 지역 수능 고사장 14곳을 점검을 했는데요. 예. 9곳은 피해가 없거나 미미한 곳으로 나타났고 지금 5곳이 재점검이 필요한 곳으로 나타났는데 오늘까지 이제 점검을 마친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의 80% 이상은 포항에서 시험을 보기 원하는 것으로 이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네네. 교육당국이 21일까지는 고사장이 변경되는지 여부 그리고 새 고사장이 만약에 된다면은 어디인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포항시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예.